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석입니다. 강주 도시공사 돈 되는 아파트 상가 떼어내 선매매 이루어진다는 소식이네요. 2021년 10월 19일자 소식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제2의 대정당으로 우려되는 첨단 3지구 대행 개발 사업 파문. 지금 대장동 전국에 난리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자님 대장동 어제 국감에 이어졌었죠. 맹탕이라고는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의혹 제기는 나와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서로 잘 판단해서 하실 거고요. 이제 대장동 사업에서 이렇게 개인들에게 그 객관적인 팩트는 어쨌든 몇몇 사람에게 그 돈이 몰아갔다라는 거죠. 지금 광주도시공사 첨단 산지구도 이렇게 대장동 같은 그런 사태가 되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까다로운 연구개발특구법 대신 산업입지법 적용 논란. 아파트 8천여 세대를 짓는 강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공익개발사업 산업단지 대신 돈이 되는 아파트 상가를 떼어내 선매매하면서 위법성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기획단계에서 상위법인 연구개발특구법 적용 대신 민간업체에 유리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법적 충돌이 예상되고요. 강주시와 강주도시공사는 또다시 전문성 부족과 행정력 부재로 불공정 시비에 또 직면했고요. 애매한 대행업체 규정, 5천억 규모의 첨단 산지구 309 토지 및 아파트 대행 개발 사업에는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에 계약을 앞둔 상태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계약 체결이 3,800억 원을 강주도시공사에 선납하는 조건입니다. 문제는 대행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법률 해석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연구개발 특구법상 대행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법 제26조 3항의 경우 대행 주체는 특구에 입주할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과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현대 엔지니어링은 대행 규정 적용이 애매합니다. 반면 산업단지입지법은 산업입지 공급과 배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강주시와 강주도시공사가 까다로운 연구개발특구법 대신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는 분석이고요. 특구 내 대행사업자 선정 대장동 특혜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같은 입장이다. 19일 법무법인 박연정에 따르면 박승영 변호사는 연구개발 특구 내에서 아파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행사 선정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에는 모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를 잘못 적용한 케이스라 설명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적용 가능하더라도 산업시설 용지가 아닌 공동주택 상업시설 용지만 따로 떼어 공급하는 것은 대장동 특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박 변호사는 연구개발 특구법에 적용되는 첨단 3지구 대행사업의 사례를 찾기 위해 힘든 케이스로 수용되지 않는 주민 땅을 민간업체의 선매매 토지개발과 아파트 이권을 통째로 넘긴 특혜 사건이라며 강주도시공사가 재원이 없어 사업비를 선납한다고 하는데 이는 시행사를 잘못 선정한 강주시의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주 노른자 땅 짓고 헤엄치기 첨단 3지구 대행개발 사업은 위험 요소가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땅을 사서 모아놓은 지주작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강주도시공사가 담당하고요. 막강한 토지 수용권을 무기로 토지에 강제로 수용하니 민간업체에서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단계인데 고소 고발과 주민 반발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강주시가 사업 승인 고시를 마무리하면서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도 해결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땅 짓고 헤엄치기 입니다. 첨단 309, 첨단 2지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싸라기 땅으로 아파트 분양 사업권을 따내려는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했지만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량 지표로 한 곳만 참여했습니다. 아파트 공고 시점에는 강주 지하철 2호선 개통 호재가 있는 만큼 막대한 시세 차익도 기대됩니다. 수천억 사전 납부 뒷말무성 문재인 정부의 호남 대포 경영으로 추진되는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의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 대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처지입니다. 사업 규모만 1조 2천억 수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강주시 대표 공익사업입니다. 특히 첨단 309 대행 개발 사업인 토목공사 후 용도 변경 토지의 아파트 상업시설 등을 분양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공사는 2, 3년 후 진행하지만 수천억 원 이시금으로 사전 납부하는 방식이라 뒷말이 무성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융합 십적지 공간 건축 대주시지 강주광역시 북구 오령동 181089 1번지 1원이고요. 교육연구시설 연구소입니다. 실중동 창업동 데이터센터가 있고요. 대지 면적이 14,295평이고요. 건축 면적이
실증 창업동 있고요. 데이사텐스가 있어서 8,786제곱미터, 연면적 24,955제곱미터고요. 실증 창업동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건폐율이 18.6%고 용적률이 한 49%. 실증 창업동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데이터 센터 지상 2층. 주요 구조는 SRC 철골 구조고요. RC 구조. 주차 대수가 474대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용석 강주시장의 무리수,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둔 이용석 강주시장의 지적 쌓기를 위해 첨단 3지구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자초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4천여억 사업비를 확보한 AI 산업단지 구축 사업 감정평가 등 주민 반발로 발목을 잡힌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되며 국고받는 공사 지연 부조금 등이 발생했습니다. 첨단 산지구 토지 소유자 B씨는 주민들 땅을 헐값에 수용해 특정 대기업의 수천억의 벌도로 판을 만들어준 것과 다를 바 없다. 생존권에 목막한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광주도시공사의 앞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는 이유라고 분통을 터뜨렸고요. 연구개발 특구에 특혜주는 이유,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서 법인세 등 세금 감면을 비롯해 정부 사업가산점 특허 및 기술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가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강소기업 기술을 육성해 지역산업 발전과 이자를 창출하겠다는 취지고요.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토지 소유권을 위해 원주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그린벨트 해제 산업단지 구축 등 나섭니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법은 해당 목적지의 기업, 업체 등을 선정 또는 대행해야 합니다. 강주도시공사에 해법이 있나? 첨단 산지구 대행사업을 놓고 상위법인 연구개발특구법 대신 산업단지개발법을 적용했습니다. 강주시와 강주도시 강주연구개발특구본부가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강주연구개발특구본부 관계자는 통상산업단지 개발허가가 이하로 공급하고 아파트 등 분양 사업을 통해 수익률을 맞춘다며 사업은 지자체와 시행사가 하기에 강주연구개발특구본부는 관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관리기관일 뿐이다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주도시공사는 헤럴드 경제보도에서 수차례 정정 보도 공문을 보냈고요. 지난 18일 언론중재회에 제소하면서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보시면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요구를 안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첨단 산지구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는데 그 연구시설이 있고, 뭐, 공원시설이 있고, 뭐,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할 때는 강주도시공사를 동원해가지고, 지주들한테, 기존에 있는 지주들한테 강제로 다 땅을 뺏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저가로 뺏은 거잖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대정동하고 똑같아요. 물론, 모든 국가는 LH나 강주도시공사나 이런 방식으로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이. 예, 여기를 연구 공공단지 이런 것은 빼두고 먼저 돈이 되는 뭔만 있죠? 상업용지하고 아파트 부지를 통으로 지금 현대 이쪽으로 그 컨소시엄으로 그냥 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그 상업용지 한 필지 한 필지, 아파트 부지 한 필지 한 필지를 각각 입찰을 마마 붙였었다라면 이런 욕은 안 먹었을 거예요. 핵심이 그냥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건설사들한테 아니면 또 각각의 지주들한테 또 여기 원주민들한테 여기 이 상업용지도 원주민들한테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먼저 우선권을 좀 주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은 게 가장 원주민들한테 먼저 뭐냐면 원주민 부지를 이렇게 상업용지 막 사거리 코너 땅 제일 먼저 더 싸게 주거든요. 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게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대랑 컨소시엄에다가 한꺼번에 다 한 업체한테 밀어줘 버리는 거. 밀어주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은 아파트 부지가 10필지가 나왔다 그러면 각각 다 입찰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포스코도 건설도 들어오고 중흥건설도 들어오고 호반건설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싸움도 안 나고. 근데 이제 한 업체가 독식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삐딱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대장동 케이스하고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땅을 어떤 특정 업체한테 완전히 밀어주는, 땅을 뺏을 때는 공기업, 그다음에 땅을 개발을 할 때에서 건물을 지어서 대팔 때는 사기업, 그래서 이익금을 왕창 가져가는 이런 구조니까
아무래도 좀 말썽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 때문에 또 사업이 또 진행이 잘 안 되는 건지, 소식이 나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